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관련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한다고요. 네, 오늘 1차 교체 대상이 발표될 예정이고 앞으로 중앙부처 19개 장관 중에서 10명 안팎의 중폭 개각이 예상됩니다. 아하.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셈인데요. 개각 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등 굉장히 여러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특히 이번에는 관료나 학계,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출신들의 비정치권 인사 위주의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 아닌 각 분야의 이 전문가로 교체한다.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정치인 출신들은 대거 이제 후보군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출마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비정치권 또 실무형 인사들로 내각을 채우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연금, 노동, 교육 등 이 3대 개혁 그리고 국정 과제 등에도 속도를 좀 붙여야 하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최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등으로 좀 내각이 어수선해진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시켜서 전열을 정비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게 경질성 인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부산 엑스포 유치를 주도해온 부처가 외교부 그리고 산자부 정도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엑스포에 대한 경질성으로 박진 장관 교체 가능성 전망이 높았고요. 네. 또 박문규 장관의 경우에는 이 고향이자 여권의 험지로 거론되는 이 경기 수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가능성이 이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엑스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뭐 있고 또 이걸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만큼 이 두 장관 거취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또 박진 장관이 교체되면 이 국정원장까지 묶어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일부 재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국정원장 지금 공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는 뭐 장관만 아마 최대 절반 이상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혹시 교체 명단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까요? 일단 사실상 교체 결정된 걸로 봐야 하는 명단을 좀 보면 대구 달성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죠. 추경호 장관. 네.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외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LH 사장이나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등이 거론이 됩니다. 또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 뭐 김석호 서울대 교수, 김정수 전 육군 사관 학교장 등의 후보군으로 분류되고요. 또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핵심 측근이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녹록지 않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공매도 근절과 같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체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교체 시를 대비한 인사검증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 한 장관의 경우는 이번 개각에 포함을 하기보다는 연말이나 연초 원포인트 인선을 단행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자, 원포인트로 개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거든요. 1월 11일이니까 석 달. 한 장관의 원포인트 개각 시점이 이 연말 연초로 점쳐지는 건데 이 실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자체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 그리고 결국 법무부 장관 교체가 이번 개각의 피나레를 장식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원오브댐이 아니라 원포인트 교체를 한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한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크다라는 점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목되던 김홍일
건익위원장. 조금 전 보도 보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에 내정됐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사실 네. 한동훈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 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김 위원장은 이제 근데 취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원장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임 위원장 임명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그렇죠. 거론될 때부터 좀 있었고요. 또 그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있는 인물인 만큼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야권이 이에 대해서 또 굉장한 공세를 펼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각 소식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소식은 자, 칠장사에서 난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 연결식 소식입니다. 연결식에 앞서서 어제 엄수가 됐는데 윤 대통령도 분향소에 찾아갔었네요.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 지난 토요일인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 글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연결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예. 뭐 여러 장관, 뭐 비서실장, 각계각층의 이제 정치권 인사들과요, 또 조계종 주요 인사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불교 신도 1만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1만여 명이요? 네, 와. 그 외에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 시절에 만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사회적인 이슈의 주요 인물들도 연결실에 참석했습니다. 네. 예컨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 그리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여러 인물들이 참석해서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승 스님 뭐 입적했지만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서가 여러 장 발견이 되면서 이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공개가 됐나요? 네, 지금까지 10여 종의 위원장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계종이 그 위원장 세 가지, 3종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승 스님이 화재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좀 흔하지 않은 사례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국가수 1차 소견상으로는 이제 화재사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 위원장 3종을 보면 이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그리고 제자들 또 수행자들에게 남긴 내용들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은정불교문화재단 내에 자승 스님 숙소에서 발견된 것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종단의 미래를 챙겨달라. 또 화재가 난 칠장사를 복원해달라. 또 사부대중께 감사하다.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 장의 유서가 이게 3월 달에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달에. 그러면 벌써 입적을 좀 예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 소신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계종의 그 진우 총무원장 스님은 자승 스님이 정토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상당 기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시기가 이때였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평소에 자승 스님이 분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에 이것을 실행했다. 이런 말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 앞에 바치는 그런 소신 공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계의 뭐 큰 어른으로 꼽히기도 한 이 자승 스님이 가시면서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 유서 안에 크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서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칠장사를 복원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칠장사가 이제 본인이 사찰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찰에서 죽음을 맞이한 셈인데 이 뭐 탄곡 스님, 탄무 스님, 뭐 탄원, 향림 스님 등 제자들에게 각각 2억씩을 출연해서 토구를 복원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2025년까지 복원하라고 이렇게 시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 토굴이라는 게
이게 분신으로 전소된 칠장사 이 요사체를 뜻하는 거고요. 네. 지난달 29일 화재 현장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메모에서도 이 건물은 상자들이 복원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승스님 조계종 내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정말 상당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 조계종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하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승스님이 지난 대선 때 네. 뭐 여야 후보들이 다 이렇게 찾아갈 그렇죠,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네. 있는 인물이고 또 종단 정치를 하나로 통일한 인물로 이 조계종 안팎에서 절대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통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교계에서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일단 자승스님의 이제 기존 그 활동 기반 을 누가 맡아서 이어갈 것인지, 네. 또 조계종에 이제 25개 전국 교구 본사가 있는데 이 주지 소임을 두고 세력 재편 과정에서 어떤 진행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고요.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구 본사에서 자승스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또 그동안 또 억눌려 있던 그 반대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조계종단의 지각 변동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산율 관련된 소식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요. 외신에도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78명이다. 그렇죠. 이런 그 0.7. 네. 예.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언급한 겁니다. 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라는 분이 이 현지 시간 2일에 칼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에서 이런 내용을 논했습니다. 예.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이제 14세기 이 중세 유럽에서 인구가 굉장히 급감했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 이목을 끈 건데요. 이 흑사병에 대한 정확한 사막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학계에서는 당시 인구 10명 중에 뭐 대여섯 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 흑사병으로 죽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합계 출산율 0.7명. 이게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 10명 중에 3명만 남게 그렇죠.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단순 비교하면은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다우서트는 다음 세대가 되면 원래 200명이던 인구가 25명 이하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해당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북한하고 비교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출산율이 예. 1.8 수준이거든요. 높네요. 그래서 한국이 인구 감소 문제를 겪으면 북한의 침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요건 조금, 이런 예. 강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하네요. 그런데 예. 참고로 이 다우서트라는 칼럼니스트가 2009년부터 NIT 네. 고정 칼럼을 써온 인물인데 다양한 문제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가 그 출산율 급감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이 잔인한 입시 경쟁 문화, 또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 또 거기에 대응하는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그래서 남녀 간의 극심한 대립을 남겼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저출산율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충격적인데요. 40만 명도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입니까? 네. 이 올해 초등학교 네. 1학년생의 경우 이제 40만 1,700여 명으로 겨우 40만 명을 넘겼는데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예. 2016년생 이제 출생아 수가 40만 6천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출생아 수는 이제 35만 7천 명 정도로 이제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2017년 출생률이 1.05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2018년부터 한 명 아래로 떨어져서 0.98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60만 명, 50만 명 이랬는데요. 네. 30만 명 아래라니요. 네. 자, 통계 수치를 보니까 심각성이 확 와닿는데 사실 인구 감소가 미치는 파장이 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이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0.7까지 떨어진 출산율에 잘 대응을 정책적으로 못하면 2050년부터는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이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에 달한다. 그리고 2070년에는 국내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율도 연 1%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90%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대책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